안녕하세요. 머니상식입니다.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주변의 친한 지인분들이 하나둘 암이라는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암 환자의 마음가짐과 생활 태도를 알고 이해하려 합니다. 크게 4가지 파트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마음을 다스리는 몇 가지 방법, 감정적 기복과 정신적 스트레스의 관리, 수술 후 도움이 되는 생활 태도, 개인적인 생각과 정보 사이트에 올라온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암이 진단되었다는 말을 의사에게 들으면 환자는 한동안 매우 두렵고 혼란스럽습니다. 걱정부터 앞서지요.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차츰 현실을 인정하고 병을 이겨내기 위해 치료를 받을 마음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가족과 친지, 친구 등 주변의 도움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함께 암을 극복해 나갈 것을 다짐하십시오. 필요하면 심리 전문가와 만나서 마음의 고통을 털어놓고 치유를 모색하는 것도 좋습니다. 암 자체와 마찬가지로 환자의 정신적인 어려움도 조기에 발견하여 대처해야 합니다. 암을 상대하는 일은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암은 두려움의 대상만은 아닙니다. 나만이 외롭게 짊어진 아픔도 아닙니다. 숱한 사람들이 같이 겪고 있으며 역시 숱한 사람들이 극복 방법을 연구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어온 질병입니다. 암 환자에게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과 지원을 제공하는 시스템도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오면서 맞닥뜨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 암입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맞서면 당초의 두려움은 언제든지 희망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희망 없는 두려움은 없다는 삶의 진리를 늘 되새기고 이겨낼 수 있다는 의지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몇 가지 방법. 예전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여 해결했는지를 돌이켜 보십시오. 어떤 자세로 그 일을 대했고 무슨 방법으로 해결에 성공했는지를 떠올려서 암이라는 지금의 문제에 적용해 봅니다. 기분을 보다 낫게 해줄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여 실행하고 기분을 좋지 않게 만드는 일들은 멀리 하십시오. 명상이나 이완 등 감정 조절을 돕는 방법들을 활용하십시오. 항상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자책하지는 마십시오. 아무리 암에 잘 대처한다 해도 의기소침해질 때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런 심적 상태가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분이 저조해지는 일이 작거나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편이 좋습니다. 가까운 사람, 특히 서로 존중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걱정거리들을 비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를 의논하러 의사에게 갈 때에도 그런 이에게 함께 가자고 부탁하십시오. 마음이 불안하면 의사의 이야기가 제대로 들리지 않아서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같이 가면 의사의 말을 잘 들어서 나중에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것입니다. 나아가 그 사람에게 당신이 치료받는 동안 계속 도움을 달라고 청하십시오. 조력자이자 일종의 동반자로서 말입니다. 그런 이와 함께 의사에게 갔을 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은 어떤 것인지도 물어보십시오. 두 사람이 들어서 확실히 알아두면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보다 쉽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의지가 되었던 영적 혹은 종교적 믿음이 있다면 다시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한 것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투병 과정에서 의미를 찾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같은 마음의 전문가들과 상담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신이 나약해서 상담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기에 상담을 청하는 것입니다. 심리 상담을 통해 마음을 추스르면 암으로 인한 증상들을 더 잘 견뎌내고 치료도 보다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 기복과 정신적 스트레스의 관리. 암 환자는 누구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문제들에 맞닥뜨립니다. 암 진단과 치료, 부작용과 합병증의 발생 등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환자의 감정은 다양한 기복을 겪게 마련입니다. 암을 진단받고 나서 치료에 들어갈 때까지는 암에 안 걸려본 사람은 누구라도 지금 내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치료를 받는 동안에는 이런저런 생각에 흔들리는 감정을 억누르다가 때로는 터뜨리기도 하며 치료 막바지에는 의료진과 내 주위를 지켜온 사람들이 나를 포기하지는 않을까 혹은 암이 재발하면 어떻게 하지 그 같은 생각들로 힘들고 외로워집니다. 아울러 암 때문에 개인적인 삶이 달라지고 가족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해왔던 역할에
큰 변화가 온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감정적 기복과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정서적 반응으로 이어집니다. 슬픈 감정의 지속, 텅 빈 느낌, 불면, 일상생활에 대한 무관심, 식습관의 변화, 성적 욕구의 변화, 불안과 공포, 주위 사람이 이해하기 힘든 분노 같은 것들입니다. 추스르지 못한 감정과 스트레스는 암에 대처하는 능력과 치료 효과, 부작용의 정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를 관리하는 것은 암 환자의 생활은 물론 치료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암 치료를 받게 되더라도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막고 병에서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에 더해 자신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도와줄 주변 사람을 찾고 감정을 무조건 억누르기보다 올바르게 표현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때로는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으니 관련 정보를 알아두도록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 일상생활에서 다음과 같은 일들을 실천하여 암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도록 노력해 봅시다. 자신의 감정 상태에 대하여 의사나 간호사 또는 주변인에게 이야기하십시오. 가족, 친지, 친구에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고 서로 편안하게 대화하도록 노력합니다. 병원이나 지역사회의 암 환자 모임이나 인터넷 동호회 등에 참여해서 관련 정보를 얻도록 합니다. 우울이나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의사나 간호사의 도움을 받고 경우에 따라 약물 처방도 받습니다. 가능한 한 생각과 행동을 긍정적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유머 등 매일매일 웃을 수 있는 일을 찾아봅니다. 가능하면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도록 노력합니다. 과거의 것이든 최근의 것이든 즐거웠던 경험의 목록을 만들고 그런 일들 가운데 오늘이나 내일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골라서 실천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일, 성취감이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이면 더욱 좋습니다. 몸 상태가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운동을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정신적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혼자 힘으로는 더 이상 대처하기가 어렵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것도 불가능할 때 또는 슬픔이나 우울함이 지나치게 오랫동안 지속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담당 의사나 간호사를 찾아 자신의 감정 상태를 잘 설명하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주선해 줄 것입니다. 필요하면 약물 처방도 받으십시오. 수술 후 도움이 되는 생활 태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도록 노력하십시오. 치료 과정에서의 불편함은 일시적인 것으로 병을 이기기 위해 겪는 일을 따릅니다. 큰 수술도 이겨냈으니 앞으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희망의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의료진을 믿으십시오.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니 돈독한 신뢰관계를 유지하십시오. 불편한 증상이 생겼을 때는 치료받은 병원의 간호사실, 응급실, 외래창구 등과 연락하여 상의하고 필요하면 병원을 방문하십시오. 주변 사람이 보편성 없는 개인 경험에 근거하여 추천하는 혹은 미디어 보도나 소문을 통해 알게 된 특수약제나 대체요법들은 시간과 돈, 체력을 소모시키고 치료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병에 굴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평소에 자신이 하던 일들은 가급적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암이라는 병은 혼자 짊어지기에 버거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심정과 기분을 가족에게, 가까운 친지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비슷한 치료 과정을 경험한 다른 암 환자와 대화하는 것도 좋습니다. 고통은 나누면 적어지니까요. 무리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되 술과 담배는 피하십시오. 불가피하게 술을 마실 경우라도 와인이나 맥주 한 잔 정도로 제한하고 한 주일 사이에 두세 번을 넘게 마시는 일은 없도록 합니다. 담배는 절대 금물입니다. 투병에서 오는 정신적 부담감을 이겨내기 위해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하십시오. 무리 없는 가벼운 운동은 치료 후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수술 후 첫 한개월은 하루에 2차례쯤 가볍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그 뒤에는 서서히 시간을 늘리거나 다양한 운동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3개월쯤 후에는 본인이 평소에 즐기던 운동을 심하지 않은 정도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수술 직후는 물론이고 항암제 투여나 방사선 치료 중인 경우에도 몸에 무리가 갈 수 있는 격렬한 운동은 삼가십시오. 체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떤 가벼운 운동을 할지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